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생활실험실 온라인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할 사회자활동자 파티 활동가 포터 빵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역생활실험실이 낯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소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밀양소통협력센터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을 토대로 지역이 차별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의 네트워크 파티와 실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남 각지에서 사람과 지역, 자원,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연결하고 해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가 지역생활실험실을 준비하기 위해 경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저 영상에 나왔던 얘기는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차근차근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순서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지역생활실험실 공호, 그게 무엇이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어떻게 이 모집 프로젝트에 지원하실 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또 좀 궁금하신 것 같은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Q&A 시간으로 마지막에는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좀 질문을 더 받고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1부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2부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안내는 저희가 영상으로 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잘 보기 쉽게 그 유튜브로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생활실험실 055 짧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변화와 활력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 대화, 실험을 연결하고 축적하는 장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찾고 발전시키는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직접 실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연결하고 협력하는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느슨하면서도 이 연결 프로젝트 안에서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들을 이어가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해보고요. 저희가 이 내용들을 플랫폼에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 프로젝트의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나눈 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플랫폼에 또 기록을 하고 이것들을 잘 쌓아서 그 경남 지역의 공동의 지식을 같이 좀 축적하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프로젝트 팀을 바로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 혹은 활동가분들을 만나서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로 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회에서 이미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차 첫 번째 파티가 의령, 김해, 함양, 합천, 사천, 고성, 창원 7개 지역에 저희 돌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이때는 제가 한 40명 정도를 만났고 그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 하면은 저희가 채팅방에 지금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그 링크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그리고 때로는 직접 협력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문화 인프라가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딱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좀 다른 지역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2차 때는 좀 지역과 지역 간의 연결을 시도를 해봤어요. 이 제목에 보시다시피 지역을 넘는 연결의 선을 잇는 만남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지금 공유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네트워킹 사실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사업적인 네트워킹보다는 정서적인 연결감이 있는 네트워킹이라면은 이게 좀 더 지속적이게 되고 또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없어도 가고 싶은 네트워킹이었다. 그런 어떤 연결감이 있는 네트워킹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매력을 발견을 해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을 하면은 보다 어떤 로컬 문화들이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떤 지역 활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네트워크 파티 때 나눠주셨던 얘기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경남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크게 이런 3가지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역을 어떤 좀 단점이나 어떤 약점보다는 지역에 있는 강점을 발견을 하고 그걸 매력으로 승화를 해서 또 한편으로 이거를 끼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함께하는 환대하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실험과 시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이다 보니까 어떤 완벽하고 거대한 성과보다는 작지만 정말 지역에 의미 있는 그런 도전들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로 넣었고요. 세 번째는 연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나 혹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모집을 하는데요. 그래서 12월 4일부터 이번 주 시작됐죠. 12월 20일 수요일까지 그때는 정오 12시에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12시 마감이 흔치 않을 거예요. 저희가 고민하다가 보통 저녁이나 그럴 때 마감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막 늦게까지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오히려 부담되실까봐 그냥 낮에 아침에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원하시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오 12시로 했고요. 지원하는 거는 항상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았다는 점 그리고 정오 낮 12시라는 점 잊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남에 거주하시면은 개인 단체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참여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집 방향을 3가지 분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매력적인 지역의 강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역에서 오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는 그런 프로젝트 분야 하나. 두 번째는 환대하는 지역에 꼭 이미 활동했던 사람들 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오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그런 도전하는 분야
그리고 마지막은 연결하는 지역. 사람과 사람, 지역 간의 협력을 시도해서 연결의 시너지를 높이고 확장하는 실험, 이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하고 지원 신청을 할 때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자유롭게 편성하셔서 준비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예산 가이드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마련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먼저 세세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프로젝트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처음에는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고, 오히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따로 나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기는 오히려 프로젝트 지원비가 1,000만 원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판단되면은 추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산성이 되는 비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빌리는 임대를 권장하는 것만 유의하셔서 프로젝트 지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활동 기간은 1월에서 3월이에요. 네, 한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근데 단지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팀들 간의 협력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설계를 했어요. 그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은 필수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2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희 지원 신청서 양식을 본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6일자로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업로드가 됐으니 그거 꼭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분량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고민 많이 했는데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식이 2가지가 있는데, 편한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가급적 양식이 깨질 수가 있어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에 관련돼서는 저희 빵장님께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지원 신청서를 저희가 좀 2가지 방향으로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 심사와 상호 피드백으로 심사하는 과정들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1차 심사는 서류 내용들을 심사자들이 참여해서 최대 18개 팀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글에 자세한 선정 기준, 심사 기준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참고하는 부분들이지 꼭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길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심사 기준은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험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인지가 일단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연결들이 좀 보이는지, 새로운 방식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도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시도 자체가 좀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째는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새로운 시선들,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나 강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시선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는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 실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 그런 참여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 협력의 지점들, 이런 것들도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또 지역 안에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지역생활실 이 프로젝트 취지하고 좀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주제가 타당한지라는 부분들도 심사 기준을 마련을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이 서류 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면 심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좀 지역생활 실험, 연계 실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과정들 자체도 좀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방식은 상호 피드백 심사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자, 심사자가 같이 참여하는, 아마도 18개 팀들이 다 참여하게 되면 한 6명 정도씩 그룹을 지어서 저희가 이 상호 피드백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정은 1월 5일 금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은 한 3가지 정도로 잡아보고 있는데요.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좀 협력적인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활동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 그리고 역량들도 조금 경험이나 역량들도 충분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그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에 하나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가네요. 이 내용, 이 심사 기준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지원서 양식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서 양식도 저희가 되게 많은 고민들을 담아서 좀 일반적인 그런 신청서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로 기본 정보, 지원자 소개, 제안 내용, 예산 계획 이렇게 4가지 구성들로 되어 있고요. 우선 그 프로젝트 기본 정보는 뭐 요약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신청 분야가 저희가 일단 3가지가 있는데, 이게 꼭 이 신청 기준의 분야에 맞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분야를 왜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지원 실험에 대한 밑그림을 좀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결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취지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서 마지막에 체크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지원자에 대한 소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결 실험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 자체 지원서에 담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과정들에서 이후에 계속 연결할 수 있고 또 협력의 내용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고민들, 경험들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저희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 내용들을 이 소개글 안에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경험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팀이나 개인 구분에 따라서 또 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런 연결망들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제안서에 작성하는 내용들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신청서의 내용들을 좀 질문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고민을 하고 좀 상상하고 하셨을 때 이 질문들을 따라가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부족한지,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좋을지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질문들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이렇게 파란 글씨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약간 낯선 항목들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프로젝트가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들이 진행될지 막 되게 세세한 일정들은 아니더라도 좀 상상해 보신 그런 진행 단계들 이런 것들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용자 경험이라는 부분들은 좀 많이 낯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아닌 참가자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좀 연결돼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 또 지역 주민들, 또 다양하게 그렇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연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범위들을 좀 더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하고 어떤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결 실험 프로젝트 안에서 연결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그만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에서는 다음 장에서도 한 2가지 정도가 조금 낯선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참조 모델 같은 경우에 그 똑같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떤 비슷한 그래도 좀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되는 리스크나 해결 방안들은 꼭 이거를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기보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 이 실험 과정들을 좀 더 구체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항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앞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에는 예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자주 하는 질문에서 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신청서 작성에 대한 정확한 또 보다 자세한 안내를 드렸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안내를 드렸지만 좀 놓치기 쉬운 부분, 한편으로 또 자주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을 정리를 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모임,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시고, 근데 혼자서 하기 조금 아쉽다, 그럴 때는 그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는 데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찾으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앞에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서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정보들이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그런 연결 지점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혹은 오픈 카톡방 지금 열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나 앞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공유하고 같이 해볼 사람이 없는지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피드백 심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공모 심사의 경우에는 면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지원자가 1대1로 다른 사람 없이 비공개로 많이들 심사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이번에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번 기회도 지원자들 간에도 서로 연결과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소개도 하고 프로젝트 소개도 하고, 또 서로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어떤 점은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르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상호 피드백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심사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심사자분들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1월 5일 오전, 조금 늦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표만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단체에서 1인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남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모여서 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거리도 있고 그리고 교통비도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정의 면접비를 준비를 했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8팀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떤 팀은 좀 기다려야 하는 순서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신청 분야나 주제에서 같이 모였을 때 좋을 팀들을 모아서 모듬을 구성할 예정이고,
1차 심사 결과를 할 때 그 모든 구성에 따라서 순서 배정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의미 있고 재미있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좀 시간을 마련해 볼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한 대로 가급적 저희는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되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과 협의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협약성을 작성을 하고 2회에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받으시는지 혹은 단체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공모사업의 끝에 정산, 회계보고 방식도 어떻게 하느냐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행정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불필요한 과정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예산 회계보고 방식으로 인해서 너무 번거롭지 않도록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력활동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그 참여한 팀이 각 팀별로 흩어져서 그냥 따로따로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로 소식도 나누고 혹은 이런 점이 좀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지점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고 오리엔테이션이나 중간 모임, 또 회고 모임, 아까 이렇게 좀 돌아보고 고민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성과 교류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팀에서 1인 이상은 필수로 꼭 한 사람 대표가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인 이상 참석하셔야 된다는 점 그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팀 내부의 어떤 힘 혹은 역량만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옆에서 자문이나 멘토링 혹은 관련 분야에 다른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연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현장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받으면 더 보다 풍부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궁금증을. 그래서 Q&A 시간에서는 저희가 밀양소통협력센터하고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생활실험실이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 빠띠는 소개를 드렸고 지금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고래님과 초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인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저는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이 빠띠와 함께 지역생활 실험실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고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밀양소통협력센터 시민협력팀에서 지역생활 실험실 사업 담당하고 있는 유초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Q&A 시간에는 저희 밀양소통협력센터 고래 초원님도 저희가 물론 답변을 드리지만 혹시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으면은 또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벌써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마이크를 차례차례 켜실 수 있도록 필요하시다면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걸 같이 봐볼까요? 지금 현장에서 받은 질문을 먼저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설명의 자료들은 따로 메일로 보내주시는 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공지 내용에 다 담겨 있는 부분이고 아마 신청서 양식 부분들은 조금 이 자료 안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영상도 이후에 링크로 공개 드리고 이 자료도 저희 공지글에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도 한번 보내주는 건 어렵지 않겠죠, 포트님? 네. 네네.
아람님 메일을 제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 문의 메일이 있어요. PORTER 파티, 거기에 만약에 메일이 안 갔다면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람님 질문을 주신 분이어서.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팀원 중에서 경남이 아닌 경남 외 지역 거주자분이 참여도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뭐 그 참여 인원들 모두가 경남 지역이어야 된다, 아니면 그 지역을 어디까지 본다라고까지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그 구성원 중에 네, 경남 지역 거주자가 꼭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남 외 지역 거주자도 같이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혹시 고래님, 초원님, 네, 네네. 네, 일단은 그 참여하시는 뭐 기계 개인이든 뭐 혹은 팀 단체든 주 활동 지역이 경남 내의 지역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팀원들 중에 경남 외의 팀원들이 섞여 있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대표자가 경남 지역 내에 있으신 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 공고문에 활동비성 경비를 편성 가능하다라고 올렸어요. 근데 이 활동비성 경비 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에 네트워크 파티나 이런 것들 진행했을 때 이 사업 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제한들이나 제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진행이 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좀 그 활동하면서도 필요한 뭐 활동 그 진행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회의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요것들이 꼭 인건비라고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활동비성 경비라고 좀 표현을 했고, 그 진행하는 구성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뭐 내용을 발전시키고 계속 논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사업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회의비와 뭐 회의 참석비 이런 것들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이 폭 자체는 자유도를 드리고 한번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목적에 따라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맞춰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좀 주요하게 볼 것 같고, 실제로 선정되고 나서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렇게 자본 부분에서 인건비가 거의 뭐 70%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약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조금 판단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원 신청서를 낼 때는 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어떤 항목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요하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자체도 앞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예산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정보로서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유도를 좀 열어두고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팀원들에게 돌아가는 기획비나 인건비로 책정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인건비가 이 사업 안에서 좀 저희가 그래서 그 예산표 안에 좀 비중 이런 것들을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이 사업 안에서 50%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은 어쨌든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하면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하지만 이거 자체는 인건비로 하는 것들로
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런 근거들이 있고 하면 이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책정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다음 질문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결을 위한 활동에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 내용 안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이고 하면 충분히 책정하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단체 지원 시 회원 중복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거 질문 주신 분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질문만으로 좀 직접 마이크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제가 이게 그 회원 중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여쭙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네. 지원하는 분야가 틀려서, 그, 아, 두 가지로 지원을 할 경우, 회원이 중복될 경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팀원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이 다르지만 그 팀원은 또 똑같이 있는 분이 있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그러니까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네. 단체에 동시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단체가 각각 지원을 할 경우 회원이 중복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혹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어쨌든 최종 선정됐을 때 구성원이 중복되지는 않고 지원하실 때 중복되는 것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최종 선정 시에는 중복되는 것들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다만 뭐 프로젝트에 꼭 선정되지 않더라도 참여하는 부분들로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뭐 참가자라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같이 논의하는 뭐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런 폭으로 좀 열어놓고 참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참여는 가능한데 선정은 뭐 같이 될 수는 없다라는. 네, 중복 선정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약간 조금 상황이 그 지원서의 내용을 봐야지 좀 더 판단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성원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좀 1차 심사할 때 아마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그 구성원으로 이 활동을 주로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강사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보통은 뭐 저희 뭐 1급, 2급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특정한 경우에 뭐 그 강사 자체가 되게 그 강의하는 내용들이 되게 그 프로젝트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높고 그 사업 안에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강사비를 좀 더 높게 책정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 근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지금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꼭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되고 예산 책정할 때는 또 조정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질문이 올라왔는데 회의비 다과비에 팀원의 목도 포함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의 경우에는 외부 참석자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의할 때 그 참여하신 분만 밥 먹고 음료 먹고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간 그 보통의 그런 일반 지원 사업에서 좀 기준들을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에서는 좀 더 열어놓고 책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고 다가비 할 때 우리 팀들 것도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까요? 아, 네네. 발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따로 유튜브도 편집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드릴 예정이고 공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고래님 들으시면서 조금 더 덧붙여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셨을까요? 아, 네. 또 질문들이 올라오셔서 뭐 제가 짧게만 이야기 드리면,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남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보니 이번 사업을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밀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어, 뭔가 새로운 활동들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마중물 사업이나 혹은 파일럿 형태의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활동들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설명은 네, 뭐 다 잘 해주셔서 네네네 덧붙일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남 거점의 역할을 또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 면접 장소는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될까요? 밀양소통협력센터는 아니고 아마 밀양 쪽으로는 알아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밀양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자료는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공고문의 첨부 파일 끝에 공고문 맨 아래 내려보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또 메시지가 왔네요. 아닙니다. 저희 네, 저희 플랫폼 주소였습니다. 네. 네, 뭐 오늘 그래서 좀 다 질문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또 작성하시면서도 약간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공지글에 댓글로도 주셔도 되고, 지금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찾아가는 설명회나 또 오픈 카톡방도 있으니까 그런 공간에서도 계속 얘기 나눠보시고 네, 질문 주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Q&A는 이렇게 마칠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5초만. 5, 네. 4, 네. 3, 2, 1, 네. 네. 아, 네. 그 마이크 켜고 바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혹시 네네. 그래도 다들 충분히 좀 지금은 다 해소. 하나 더 있나요? 찾아가는 설명회. 아, 저희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 찾아가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금방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찾아가는 설명회로 네, 미팅 신청해 주시면 네, 온라인으로 조금 만나 뵙고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있네요. 네. 예산 편성 항목이 쭉 적힌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공고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아, 네. 이런 내용은 따로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그 신청서 안에 좀 유의해야 되는 점으로 네, 내용을 작성을 해뒀고요. 뭐 보통 이제 회의비 항목들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 항목 자체도 좀 자유롭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자주 묻는 질문에 가이드라인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선정된 팀에 한해서 저희가 그냥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서로 어떻게 보면 약속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공모 사업에서의 그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먼저 공고드린다기보다는 나중에 선정팀과 그냥 좀 직접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도 된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옆에서 같이 좀 도와드리고자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찾아가는 설명회. 이렇게 공개적인 설명회에서는 조금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질문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신청하기 링크가 있거든요. 신청하기 링크는 공지사항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그곳에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같이 찾아가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여자분들 간에서도 서로 이런 거는 꼭 우리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지점들이 또 꼭 필요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 기간 동안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링크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마감 정오 12시라는 거 저희 꼭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죠? 네. 네네. 저희가 그 지역 연계 실험 프로젝트 그 공모하는 기간에 또 밀양 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도 이 기간에 또 이렇게 같이 일정이 겹쳐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탐구학교도 지금 그 참가자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에 밀양에서 연구활동가 코치진 이런 멘토링 단하고 탐구의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또 관심 주제들을 여기서도 직접 탐구해보고 직접 또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이 공간들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한 홍보 링크도 자세한 링크도 저희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꼭 같이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 이제 준비된 순서는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에 또 그러면은 신청 팀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찾아가는 설명회나 다양한 기회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